자, 시사매거진 제주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후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 얘기해보는 지구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네. 기후변화가 요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사실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근데 기후변화를 늦추는 그런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이 기후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것도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오늘은 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사회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후변화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보면 기후변화나 탄소 배출 관련해서 국제관계나 정부 부처의 역할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또 해수면 상승이나 폭염일수 증가, 기상재해, 이런 것들이 이게 심각해지면서 지역의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보면 지하 주차장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막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고, 뉴욕에서도 갑작스런 폭우 때문에 지하에 살던 사람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중국에서도 터널에 갑자기 물이 많이 차서 인명피해 많이 난 적도 있었죠. 음.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이제 모이면서 사회적으로 새로운 기준들이 생기고 또 건축이나 도로 시스템 같은 것의 변화도 일어나죠. 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는 농업이나 어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 지금 키울 수 있는 작물의 종류가 많이 바뀌고도 있고요. 또 없던 병충해가 새로 생기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변동사항은 참 많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회가 보다 좀 안전하고 또 안정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후변화 속도가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구의 이 평균 속도보다 기후변화 이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잘 적응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정책적으로나 지자체 수준에서 잘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기상이변이나 에너지 문제 같은 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나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또 해수면 상승 같은 것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조사와 대책도 필요한데요. 특히 이 농업 부분에서 기후변화에 좀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농법이나 작물을 새롭게 알아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기후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얼리 어답터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기후변화 얼리 어답터 좋은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기업들이 RE100, 이 재생가능 에너지 100% 사용하는 거, 여기에 가입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탄소 배출 감축에 동참하고, 또 에너지 자립 마을 같은 거 만들면서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세우는 활동은 많이 알려져서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막화나 가뭄, 홍수 같은 피해가 이제 심각한 나라에서는 이제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일 심각한 지역은 사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가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하게 좀 진행 중이라서, 네. 여기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말라위 같은 나라에서는 농부들이 이제 기상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 피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토종 농작물을 좀 이제 되살리고 있고요. 음. 나무 많이 심어서 토양에 영양 공급하고 또 이웃들과 거름도 나누고 이 다양한 파종 기술 이런 걸 막 실험적으로 또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선생님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우간다 원두 많이 쓰는데 우간다에서는 로부스타 원두를 이제 많이 재배를 하는데요. 이 네. 로부스타 원두가 인기가 많으니까 수십 년 동안 그 커피 나무만 잔뜩 심어서 재배하고 수출해 왔는데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과 병충해가 심해지니까 수확량이 확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간다에서는 이제 토종 커피인 이제 리베리카 이제 수종으로 작목을 변경하고 이제 우간다 생태계에 더 잘 맞는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변화를 주는 추세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이 있을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지난 4월 중순에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네. 이 보고서에 보면 위험 관리, 산업 경쟁력 강화, 자연 자원 관리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보면 물 관리나 농수산업, 환경 보건 뭐 이런 문제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지자체 수준에서 그리고 또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 영역에까지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의 초점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보다는 탄소 중립에 맞춰 있다 보니까 네. 이 기후 적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나 지자체의 이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에서 말라위나 우간다의 커피 농업이 이 기후변화에 재빠르게 대처하고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농업도 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평균 이상으로 노출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농업은 어떻게 여기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우간다나 말라위 같은 나라들은 그 시민들이랑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진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실험적으로 막 뭔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음, 지금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뭔가 혁신적인 접근과 실험적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도 도입해보고 하면서 맞는 것을 이제 정책해 가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 농업, 농촌 부문의 기후변화 정책이 주로 이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기후 적응에 대한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관심이 비교적 뒤처져 있고 예산 편성도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 농업 부분의 기후 적응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잘 되어 있지 네. 않네요. 네, 이게 기후위기가 위협하는 게 크게 물, 식량, 에너지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식량 위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회 구조를 흔들 수 있어서 굉장히 잘 이 식량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10년에 러시아에서 가뭄이 크게 발생하면서 밀 생산량이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밀 수출을 중단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 러시아에서 3,000km나 떨어진 이집트가 러시아의 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네.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집트의 빵 가격이나 뭐 생필품 가격이 폭등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민심이 안 좋아지면서 이집트의 그 민주화 시위를 야기했고요. 또 러시아의 밀 수입을 의존하던 튀니지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 이런 민주화의 불길이 알제리, 리비아, 바레인, 이란까지 번지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그 동요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먹거리 위기가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동요나 불안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후변화 얼리 어답터 관점에서 교회는 어떤 입장 가져야 될까요? 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회야말로 지금 이 기후변화에 앞장서서 배우고 또 의견을 나누면서 녹색교회로의 전환을 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 건물뿐 아니라 이 녹색 신앙, 녹색 실천, 뭐 환경 선교 같은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농촌 지역 교회나 목회자들이 좀 연대해서 장기적으로 농촌을 살리는 그런 목소리도 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교회가 이제 저개발 국가의 식량 부족 문제 같은 거에 많이 지원해주고 도움 주면서 또 선교지에 학교도 세워주고 우물도 파주고 염소도 지원하고 이런 선교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는 좀 기후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환경 선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은 기후변화와 얼리 어답터에 대한 얘기 함께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